예를 들어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 한자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지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세대라는 말조차도 한자어예요. 그러면 제가 한자로 쓸 수 있느냐? 물론 저는 쓸 줄 압니다. 아직 저는 9세대니까. 근데 요즘 젊은 애들 보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이 한자 단어를 한자로 써봐. 그럼 못 씁니다. 한글은 쓰지. 평상시. 이것도 한자어잖아요. 쓰면 되죠. 한자로. 못 쓴다고. 더 지나면 그게 한자 단어라는 것조차도 모를 겁니다. 북방민족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나중에 투르크 탐가 문자라고 표원 문자 간단하게 써야 되니까. 왜냐면 초원지대에는 종이가 없기 때문에 종이에 올려 나무잖아요. 초원에 나무가 어디 있어. 풀밖에 없지. 그러다 보니까 뭐 중요한 걸 쓸 때는 이렇게 돌에다가 이렇게 새겼는데 한자가 막 5만 개라면서요 지금. 그러면 그 5만 개의 글자를 횟수도 막 80개가 넘는 거를 돌로 탁탁탁 새기다가 오타나면 어떻게 돼? 이거 잘못 써갖고 삑살이 나서 돌이 팅 튕겨 나가면 다시 쓰나?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투르크 탐가 문자라 그래서 표온 문자가 개발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쓰기 시작해요. 그래야 간단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한자를 버립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한글을 쓰면서 한자를 버린 것처럼. 네, 그래서 다시 그 표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카자고에는 한자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 맨 위에 사람. 그러니까 사람 다음에 시가 들어가면 뭐다? 어떠한 사람이라기보다 어떤 그 뒤에 시가 붙으면 뭐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의사, 판사, 검사 이런 것들. 사자가 들어간 게 뭐예요? 저게 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 뜻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저거 사 쓰잖아요. 시.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사라고 발음하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시라고 발음하죠. 弁護士, 변호사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시, 우리나라에서는 사, 그리고 카자가에서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쿠시 하면 뭐예요? 오쿠가 책을 읽답니다. 읽다인데 읽다에다 시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읽는 거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 즉 뭐다? 학생. 오쿠투, 가르치답니다. 오쿠투 시,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자가에도 시가 붙어요. 네. 그래서 똑같죠? 근데 저 발음은 중국도 똑같죠. 시, 라오시 하면은 선생님, 르시 하면은 변호사. 저런 발음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쓰는 시라는 발음이 원래 중국어가 아닌 거예요. 북방민족의 단어를 지금 중국인들이 차용해 쓰는 겁니다. 심지어 한자까지. 근데 그걸 중국 거라고 우기고 있는 거지 이게.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몽골에서는 시 발음이 아니라 치로 쓰이죠. 치. 예. 다루가치, 다락치. 우리나라 썼잖아요. 갑바치, 아라치, 마로치. 치하고 사는 원래 같은 발음인데 사투리. 누구는 치, 누구는 사, 누구는 시, 누구는 시 이런 식으로. 근데 다 원래 지금 오늘날 하면 저기 한자로 선비사자 써놨죠? 저 사자의 여러 발음입니다. 한자는 동네마다 발음 달라요. 아시죠? 베트남, 한국, 일본, 중국 다 다릅니다. 예,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사막은 숄. 예, 그 다음에 물, 수. 수는 수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둘 다 있어요. 우리 수란 말도 쓰잖아요. 삼국사기 때는 압록강을 압록수라 불렀어요. 압록수. 살수. 그쵸? 한강, 아리수. 수, 왜 수라고 불렀겠어요? 투르크어의 영향입니다. 투르크어에서는 강을 수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수도 있지만 지금 물이란 말도 쓰잖아요. 그럼 물은 어디 있냐? 몽골에 있어요. 머릉. 몽골 말로 물이 머릉입니다. 머릉. 아마 중국에서 얘기하는 무릉도원의 무릉도 몽골어 머릉에서 왔을 거예요. 머릉. 예. 홉술 그치에 머릉이라는 지명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 안에도 있지만 근데 그 머릉이라는 이름 자체가 몽골어예요. 예. 뭐 그다음 덩으즈 돼지 돈자지요. 신 진실할 때 진짜 이런 것들이죠. 쭉 있죠?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자어를 기반으로 한 한국 발음과 카자흐 발음들도 많다. 현재 카자흐인들이 쓰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있다는 거. 그 다음에요. 또 그냥 그 한국말이라 생각되는 것들, 한자로 표기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보면 이렇게 비슷한 게 많죠. 말은 말이고 컨즉, 곰, 콜, 가람, 강이죠. 예. 자큰, 약간. 이게 근데 자큰이라는 말은 또 일본 말이랑 더 비슷해요. 일본에서는 작간이라 그러니까 작간. 예. 자큰. 비슷하죠?
그 다음에 차륵, 잘카야크. 까탈스럽다의 까탈은 카자고도 까탈입니다. 예, 까탈이에요. 그게 카자고로도 그냥 까탈. 그냥 까탈 하면은 그대로 똑같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가위, 가세라고 하죠. 그 사투리로 카자고는 카이스. 예, 밝다, 바수. 징징거리다, 즈라우. 예, 징징거리다 있잖아요. 예, 그 소리를 한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쭉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이고. 쭉 많죠. 예, 그래서 이게 한번 쭉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공부하면서 이거 비슷하다 하는 거는 제가 그때그때 이게 찾아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이 당장 눈에 탁 안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이게 왜 같아? 하는 게 있는데 아까 제가 했듯이 아시아판 로제타 스톤이라고 했죠. 조선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여러 개로 파생이 됐는가. 그 규칙만 알면 저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먼 단어가 같지만 사실 그 단계별로 그 변화를 찾으면 찾아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거는 제가 따로 또 뽑아서 시간을 내서 해야 될 만큼 긴 분량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바벨탑 전설 같은 이야기가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들이 바로 저런 것들입니다. 예. 그리고 조선이라는 단어의 발음 변화 규칙을 통해서 이런 것을 다 찾아냈죠. 그래서 그 신화는 진짜 있었나 보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찍어놨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세요.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비교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 알타이계 민족이라는 정의를 내리는 게 정말 애매합니다. 왜냐? 지금 보시다시피 백인, 그 아라비아인 같이 생긴 사람들, 그 다음에 아시아인들 다 있어요. 저런 얼굴들이. 따라서 누가 알타인이야? 라는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심지어 대홍수 때 파미르에 살았잖아요. 설마 대홍수 이전에 단일 민족이었겠으니까 여러 민족이었겠지. 근데 홍수가 났을 때 복닥복닥 파미르에 살면서 서로 섞이기도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면 해요. 물론 그 이후에 내려가 섞인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알타이 민족의 정의를 DNA로만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물론 알타이계 민족의 대부분은 동양인입니다. 하지만 동양인이 아닌 사람도 상당히 많답니다. 예를 들어 투르크계 사람들 백인하고 혼혈이 무진장 많아요. 예. 그럼 걔네들은 버리는 건가? 아니거든요. 당장 예를 들어서 터키 사람들 아이덴티티가 몽골입니다. 몽골 초원. 아까 했던 오론 언덕 있죠? 거기에요. 거기서 왔다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 터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케말 파샤, 즉 아타투르크란 말이야. 근데 아타투르크 봐보세요. 서양인의 얼굴을 하고 있잖아. 예, 그만큼 섞였어요. 그래서 그 범투란주의 아니면 뭐 투르크계 사람들이 주장을 할 때 자신들의 형제의식이나 아이덴티티를 얘기할 때는 DNA가 아니에요. 정체성입니다. 예, 이거예요. 아직 우리 한민족은 가지고 있지 않죠. 예, 유태인의 정의가 뭐예요? DNA? 안 나올걸? DNA 백날 뭐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란 건 나오지만 잘 안 나와져요. 왜? 어마어마하게 섞였거든. 근데 우리 알타이계 민족도 알타이 민족의 정의라는 게 DNA 갖고는 부족합니다. 왜냐? 우리 유목민족이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섞여 살아도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는 이렇게 탱그리의 자손이다라고 믿는 이유는 DNA적인 요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그렇다라고 믿는 정체성, 역사, 문화의 기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와 자신의 문화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민족의 아이덴티티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저는 오늘날 현대의 그 세계화 시대에 살면서 우리 한민족이 지금 막 섞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먹고 살만한 나라 됐거든. 그래서 다문화 자꾸 되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민족,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국제사회를 살면서 우리의 한민족의 그 명맥이 끊기지 않으려면은 과거의 이런 역사적 교훈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한민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밝힌 데 있어서 막 혈통 이런 것보다는 이제부터는 정신문화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정신문화를 가지고서 이 정신문화를 기반으로 해야만 우리가 이러한 다양하게 국제결혼을 통해 혼연해 사는 사회에
우리 한민족이라는 나라가 다른 다민족 국가처럼 인종 분규라든가 이런 거에서 혼란이나 이런 인종차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바벨탑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다음번 10편, 11편, 12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